네, 잔멸과제 오늘 첫 코너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탐구 생활. 과연 오늘은 어떤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화를 돋우는 최악의 직장 동료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있기는 하지만 왠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직장 동료가 아마도 한두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직장 동료는 과연 어떤 분들일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통해서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떤 이런 대본 없이 또 애드리브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일상에서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악의 직장 동료 한두 명씩은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을 시작하자마자 머리에서 이렇게 말풍선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막 이렇게 떠오르곤 하는데 자,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잊을 수 없다는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양주에 거주 중이신 강동구 컨설턴트님 어떤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나시나요? 남양주의 강동구 기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운동선수들 같이 이 팀워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좀 보기 싫은 분들은 입을 좀 많이 놀리셔가지고 자꾸 안 좋은 말들을 퍼뜨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쁜 기운들을 막 분산시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제 이제 우리 유도에서 보시다시피 오금 잡아 매치기인가요? 오금 잡아 매치기로 바로 정리를 들어가야죠. 보시면서 떠오르셨구나. 예. 최현정 코치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뻔뻔한 직원이 좀 최악의 동료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직원들이 조금 꼴불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넘기고. 굉장히 많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식을 강요하는 술자리에서 꼭 집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상사들,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최악의 직장 동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공과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과? 내 아이디어. 성과를. 그렇죠. 이제 회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인데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해서 상사한테 바로 가서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꼴불견이죠. 네, 유진 씨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런 동료 있으신가요? 저는 인턴 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협동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는데 협동을 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친구가 있는데 참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한 방송국에서 다 같이 페이를 올려달라고 말하자.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안 하겠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아니요, 그분께서 주도를 해놓고서 나중에 저희는 그럼 PD님 저희 그럼 못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 주워 먹었어요. 생방송이에요 지금. 다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요즘 잘 나가시거든요.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네, 화가 날라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요. 최악의 직장 동료들 참 얄미운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맞아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순위권에 진입하셨는지 코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최악의 직장 동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장인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형의 직장 동료들이 거론된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위는 돈을 쓰지 않는 동료, 4위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동료, 3위는 예절 없는 동료, 2위는 뺀질거리는 동료가 차지했고요. 대망의 1위는 말이 많은 동료가 선정되었습니다. 와우! 저는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보면서 마지막에 살짝 뜨끔했는데 저도 말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김태진 씨도 말 많으시잖아요. 저 말 진짜 많아요. 왠지 저를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다들 말씀을 잘하시고 또 말도 많은 편이신데 근데 아무리 말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그 사람이 싫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가 있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추가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말과 관련된 나쁜 동료 유형으로는 1위가 호박씨형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틈만 나면 잘난 척하는 척척박사형, 3위는 창창한 앞길을 위해 입 발린 말을 즐기는 아부형, 4위는 반복되는 실수로 분위기를 엄하게 만드는 백치아다다형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호박씨와 같은 이런 특수 용어가 나왔는데 호박씨 요거 제가 많이 겪어봤던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호박씨가 안 좋은 용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굉장히 좋죠, 원장님. 네, 우리 김태진 씨의 관심사인 남성 호르몬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네. 두뇌 발달, 뭐 신장, 뭐 결석 이런 데도 좋은데 예. 모든 견과류는 윤장, 그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쁜 그렇군요. 의미로 쓰이지만 건강에는 좋다고 하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호박 씨는 다양한 효능이 넘쳐나긴 하지만 네. 직장에서 호박 씨라는 이야기를 뭐 듣거나 하면 경험하게 되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나 살다 이런 호박 씨는 진짜 처음 봤다 네. 하는 부분 원장님 뭐 말씀하신 김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알던 분인데 예. 이분이 부모님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통금이 6시예요. 저녁 6시면 아이고. 사실 귀가를 하는데 예. 이 친구가 선보러 나가서는 저는 부모님 엄하고 6시까지 귀가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친구가 6시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호박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6시 이전에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6시에. 네. 모든 거 그렇군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불과 한 달 전에 겪은 일인데요.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한 어떤 후배를 만났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낯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오빠가 술 한번 사주게 했더니 저기 선배님 저는 정말 술을 아예 한 잔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네. 다음에 그냥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서 되게 착하구나 싶었는데요. 그날 밤에 클럽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오빠랑 불러도 돼요? 뭐 이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은요, 화를 돋우는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거기도 등급이 따로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회사도 직급별로 밉상짓을 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악의 직장 동료가 가장 많은 직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리급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원급, 과장급, 팀장급, 본부장급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도 이제 직급별로 최악의 동료가 나뉜다는 이야기인데 네. 흔히 우리가 이제 꼴값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리값을 하면서 밉상을 자처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직급별로 보이는 밉상 유형도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슈몰이를 했던 잡코리아의 공간 광고를 통해서 이 직급별 밉상 유형을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1위를 차지했던 대리급에서 가장 최악 꼴불견 밉상 유형으로는 꾀병과 엄살, 졸음이 많아서 게으른 동료가 꼽혔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또 뭐 회식 때 에너지가 넘치다가 업무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졸거나 또 일이 많다면 칭얼대는 대리급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분들 보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왠지 주먹이 이렇게 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2위가 바로 사원급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사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밉상짓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네. 아까 전에 강동국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원급에서 최악의 동료는 고자질과 험담이 잦은 유형이 꼽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직급이나 힘든 일이 많고 서로 어색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직장 동료를 험담하거나 선배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경우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으로 과장급이었는데 과장급에서 최악의 직장 동료는 지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해서 이제 과장되게 늘어놓는 이른바 급과장 그래서 유형이 과장이군요.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이런 급과장 유형은 막상 회의나 직급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유의 과장을 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화를 돋우는 최악의 직장 동료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혹시 내가 그랬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밖에 직급별 유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최악의 차장급 직장 동료 유형으로는 침을 튀기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새 차장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국장급 직장 동료로는 평소에 일을 보고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마감일에 닥쳐가지고 직원들에게 닥달하는 푹 묵혔다 끓여내는 청국장 유형이 꼽혔습니다. 네. 세차장용이나 청국장용 이름도 참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 참 이렇게까지 코치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싶은 PD님들 가끔 있잖아요. 예. 세차장 이렇게 침 막 튀기시면서 이런 분들 생각이 나고는 하는데 예. 혹시 다른 분들은 세차장용이나 청국장용의 분들 혹시 같이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장님. 저랑 가끔 뵙는 그 공무원이세요. 네. 형님이신데 예. 이 형님이랑 회식을 하고 나면
한쪽 얼굴이 불어 있어요. 왜요? 침을 하도 튀셔가지고 네. 목욕탕 갔다 온 것처럼 한쪽 얼굴이 그 다음번에 만날 때 이쪽을 반대를 갖다 대죠.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이런 세차장형 같은 경우에 좀 해당이 되시려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본인을 진단해 보실 때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그 꼬치꼬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직원분들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한데.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예. 강동구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또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 뭐 청국장형이라던가 세차장형의 이런 상사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경험 있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공감이 갔었던 게 예. 그 뻥튀기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과장형. 극과장형들 예. 굉장히 비기 싫으네요. 아, 네,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혹시 아무래도 뭐 재무 쪽에 계시니까 뭐 내가 예전에 막 이런 일을 했었다 뭐 이렇게 과장들 많이 하시죠? 저희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끔 저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자제하죠. 맞아요. 탈모가 나거든요.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더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때론 이력서나 경력 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쓰는 편인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잠깐 1회 출연했던 걸 가지고 나 어디 프로그램 고정 출연이었다고 네. 쓴다든지 정말 지나친 과장형. 네. 이거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짚어줘요. 네. 가로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 출연. 아.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런 네. 경험들 많이 봤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날보다도 직장인 탐구 생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는 그래 맞아 이럴 수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반전이 또 있다고요? 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 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사내에서 최악의 직장 동료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라는 물음에 회사 사람 모두 알고 있다가 16%로 5위를 차지했던 반면에 예. 무려 63.3%가 최악의 직장 동료 본인만 모르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예. 내가 최악의 직장 동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래요. 밉상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자기만 들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겠지? 예. 나는 절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진 씨는 어떠세요? 그래요. 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그러면요. 한 명씩 좀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네. 내가 생각해보니 나도 최악의 직장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런 점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강동구 컨설턴트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런 경우가 진짜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개를 깨끗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코치님 최현정 혹시 뭐 코치님께서는? 마음에 걸리시거나 뭐 이런 네. 건 없으시고? 제가 좀 가끔 가다가 잘난 척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반성이 매우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예. 태진 씨는요? 저는요,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지나친 뭐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말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자기 성찰을 또 하게 되네요. 설 왠지 씨도- 제가 편해질 것 같아요. 설 저 씨.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다 나누다 보니까 예. 후배들한테 너무 엄했던 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거 때리는 건 너무했어. 그냥 엄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원장님 네.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자기 자신을 남을 바라볼 때처럼 좀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겠죠. 역시 그렇군요. 원장님. 네. 유진 씨는요? 예. 저도 말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대방한테 뭐 상처를 주거나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전달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얘기를 나누다 예. 보니까 사실 최악의 직장 동료를 뽑으면서
어느 면에서는 나랑도 비슷한 면이 있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최악의 직장 동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왠지 반성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한번 번외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최악의 직장 동료에게 하는 소심한 복수가 혹시 있으신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저부터 좀 생각할 시간 동안 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처음 틀어놓는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네. 처음으로 데뷔해서 이제 10년 전에 나갔을 때 조명 감독님께서 저를 너무 괴롭히셨어요. 네. 맨날 양말 벗겨라, 양말까지 벗기라고 시키시고 맨날 뭐 시키시고 맨날 잔소리하시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말이 많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분도. 그래서 그분이 콜라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콜라에다 침 뱉었어요. 앞으로 김태진 씨가 주는 음료는 먹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한번 위험해서 그래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먹겠습니까? 예. 또 어떤 뭐 최악의 직장 동료를 만나면 좋은 복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떠오르시는 분 있을까요? 계세요? 네. 예. 유진 씨? 유진 씨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똑같이 해주려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점도 역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말이 많은 동료에게 사실 발언의 기회를 안 줄 때가 있어요. 말을 잘라버리거나 예, 이제 막 예. 분위기가 그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는 사실 저희는 말을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래요. 잘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누게 되네요. 아무튼 네. 최악의 직장 동료 뭐 바라보는 것도 참 힘드시겠지만 또 그걸 또 굳이 복수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 같다 생각 들고 네. 서로 또 함께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현정 코치님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일단 결국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서 네. 내가 남한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한 번쯤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서오경만큼이나 맞습니까? 사서오경 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요.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코너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짜 정보, 취업 정보 백서 계속됩니다.